네,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네, 예. 네, 들어오시는 몇 분 오시는 거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남서울 비전교회에서 또 큰 은혜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복음 사역의 사도행전적 기념비적인 성령 집회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루도 지금 점점 우리 안희안 목사가 도를 넘어서 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사실 그 사랑제일교회 측, 특별히 국민당 혁명당 측에서 왜 변호사들이 나서지 않나, 제가 그것이 참으로 의아했고 제발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냥 의문만 자꾸 들고 그랬는데 지난 며칠 동안 고영일 변호사가 나라 TV에 와서 김학성 교수님과 함께 대담을 하는 가운데 그 제가 몰랐던 진실들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가했던 많은 의문들이 해소되었고, 이 부분은 단순히 이 고영일 변호사의 개인적인 캐릭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고영일 변호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침투가 되어 있구나. 특별히 예자인이라고 하는 이 소송에 대해서 이성희 변호사와 안희안 목사, 그 다음에 이성희와 이동호의 개인적으로 세력 다툼으로, 사적 세력 다툼으로 본다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예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김승규 장로가 그렇게 입장을 밝혔고, 박경배 변호사도 박경배 목사도 그 입장을 그렇게 밝히고 있고, 또 같은 논리로 누가 하고 있냐면 고영일 변호사가 하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어제 안희안 목사가 마치 자기들의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김승규, 심지어 더 나아가서 고영일 변호사를 지칭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엄청난 명예훼손적 행위를 하면서도 고영일 변호사를 하고, 또 정강 목사님 최측근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어서 국민혁명당에 탈당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제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월 5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2주가 지나가는데도 전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부득이 제가 여러 가지를 인간적인 관계를 떠나서 이것은 정말 우리 신앙, 대한민국의 문제고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던 왜 항고소송에, 예자인 소송에 사랑제일교회가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항고를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소송을 취향에서 별로 하지 않고 로고스에서 했다고 얘기했는데, 어제 와서 모든 소송을, 실제로 32건의 소송을 누가 했냐면 취향에서, 그것도 고영일 변호사가 했다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소송에 대한 모든 비용을 정광 목사님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를 저격한다고 하는 그 음모가 본인의 의도했던 안 했던 간에 그것을 알았더라면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되는데 방치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이것은 인간적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 한번 보시고 이 문제는 뭐 저야 뭐 교회에서 어떤 입장이 돼도 그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 고영일 변호사의 행동,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난번 정강 목사님 구속되었을 때 종로경찰서에서 고영일 변호사가 보였던 행동을 그냥 잘 뭘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선회에서 해석해 왔는데, 그 당시에 김승규 장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질이 나쁜 사람이다.
교회를 상대로 사기치는 증거를 갖고 있다. 그 증거는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연 내가 고영일 변호사에도 질문을 몇 가지를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고스 변호사의 예자연 행정소송의 진실, 왜 항고소송을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로고스 변호사는 누가 일을 하고 있고 추양에서 누가 일을 하는가? 추상적으로 예자연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더 놀라운 것들을 제가 밝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자료가 없었는데 어제 그제 계속하면서 고영일 변호사가 자기가 자료를 다 내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 보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정비하고 이 힘을 가지고 지금 안양이라든가 그 예자연을 공격해야 되는데 예자연을 적극 두둔하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 두둔하고 있으면서 제가 예자연 공격하고 이 안양과 이런 전쟁을 하는데 그 사적 이동욱의 무슨 여성 그 세력을 다툼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내가 취미를 하고 있어요. 26건의 고소 고발을 하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시고 다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니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고영일 변호사의 그 대담하는 내용. 그래서 그 예자연이 대부분의 소송을 진행했다. 사랑교회는 한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한번 예자연 소송을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게 한번 넘겨주시죠. 32건입니다. 32건을 진행하고 현재 15건이 계속 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2건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1,530만 원 정확하게 1,530만 원을 받았습니다. 건당? 아닙니다. 전체 합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꾸 예자연 소송을 진행하면서 취양 가을 햇살이 엄청 돈을 많이 벌었을 거라고 우리 뭐 이성희 변호사님한테 뭐 이 제보를 허위 제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32건을 하면서 1,53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25만 9,900원은 그러니까 건당 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건당 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25만 9,900원은 송달료와 인진대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50만 원 받아서 남는 거 없네. 25만 원인데 15건이 그대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송 진행을 일반적인 로펌에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데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이분들이 변질된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배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분들입니다. 다만 그 중에 일부 분들은 그 33년하고 겹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일부만. 그런 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 뭐 전 목사님하고 약간 이런 대립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여기에 강원식 목사님도 있는 거예요. 그 예자연에 계신 거죠? 예, 예자연에도 계십니다. 뭐 김준호 목사님, 목사님하고 대립하고 있습니까? 강원식 목사님 대립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예자연 소송을 진행하려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1,530만 원 중에서 건당 30만 원, 50만 원 중에서 26만 원 떼버리고 나면 사실 24만 원 가지고 건을 진행해야 되는데 진행할 수가 없어요. 차비로도 모자라는 돈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준 분은 누구냐? 결국 정광 목사님이 이걸 지원 안 해주면 우리 사무실은 유지도 안 되고 그럼요. 지금 진행할 수가 없다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저렇게 저런 예산에 32건에 1,500. 여러분 그 고영일 변호사가 낸 걸 보시면 그 21년 뭐 여러 가지 21년 여러 가지 그 여기 작년 1월부터 소송이 빠른 것은 1월부터 부산 소송이 되었고 그다음에 7월, 8월, 9월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취향이 소송을 진행한 내역이 32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이 대부분 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했고 사랑제일교회가 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안희안 목사에 대해서 해명하는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예자연 그 소송을 누가 했는가? 저는 예자연 측의 로고스의 김승규 장로와 심동석 변호사,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정선미 변호사, 그리고 이쪽 취향 측에서는 박성재 변호사 정도 이렇게 도와주면서 하나보다 이렇게 추정했고, 또 고영일 변호사가 어느 정도 바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와서 본인이 입으로 다 시인합니다. 예자연 소송을 저희 3세 진행하는데 32건인데 현재 15건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32건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소송을 대부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1,53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군가 이것도 거짓말인데 예자연 소송하면서 취향이 엄청 많을까 한 적이 없어요. 예자연 측의 로고스를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지 취향을 그렇게까지 한다고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근데 취향이 엄청 받을 거라고 이성에게 허위제보다 저렇게 제보한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항고를 안 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왜 안 하느냐. 그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면서 두 개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에서 50만 원, 100만 원 갖고 일단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빗대서 본인은 26만 원에서 했다는 그런 뉘앙스 비슷하게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오펌이 불가능하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표적 하나의 소송을 하시면 다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그 진행한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 7월 16일 날 하고 나서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억지로 했는데 저것도 정말 어렵게 해서 여기 박한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13분이 한 게 고병찬 목사입니다. 저분들은 안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사건이 저기 딸려가기 때문에 이름이 저기 간 겁니다. 그래서 14만 1,000원. 그 다음에 서울 쪽 심화 목사님도 돈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고병찬 목사님과 누구냐면 강원식 목사님 두 분의 돈을 가지고 제가 분배를 해서 일단 이것을 넣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34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2차로 다시 들어갑니다. 28일 날 대면 예배에 대해서 이 경기 지역만 하더라도 26만 4천 원 3건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심화 목사님 가운데 2차 소송을 제가 3건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진행한 건데 사실은 이 핵심 장소인 서울이든 그 경기도든 하나의 타겟을 가지고 진행하면 되는 사건이고, 예. 이렇게 해서 이 들어간 비용이 실제로 저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외 자유를 위한다고 해서 핵심 거점 소송을 한다면 그렇게 많은 돈과 많은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는 소송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전이 벌었던 지난 1년 동안 1년 조금 넘었는데 본인들이 특별 후원과 정기회원으로 4억 원을 받았고 소송 비용을 1억 7,700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고 2,900, 인쇄물 3,500, 세미나 기잔 회견 2,500, 사무실 운영비를 7,200을 씁니다. 한 달 동안 거의 700씩 쓰는데 무슨 일을 하는데 700씩 쓰나요? 사건은 변호사 사무실에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고영일 변호사의 대담이 모든 소송은 여러분 누가 다 한 거죠? 사실상 취향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취향은 인지 1,530만 원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1억 7,700원 누가 받아갔다는 거예요? 예? 그럼 무슨 광고비 뭐 이런 것들은 좋아요. 뭐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예? 결국은 제가 엉뚱한 소리 하는 것처럼 허위 제보를 받고 하는 것처럼 디스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서 제가 보기엔 아주 불순하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실제로 받은 비용을 얘기해야 되는데 저렇게 되면 로고스 쪽에 물어보면 됩니다. 누가 1억 7,700 그러니까 1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은 누가 받아갔냐 이거예요. 취향에서는 이걸 안 주고 전부 다 누구한테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정광 목사님한테 소송을 비용을 받았다는 거예요. 별도로 따로. 근데 여기는 지금 하나도 계산 안 되잖아요. 고영천 목사님 받은 돈도 여기 계산 안 돼요. 또 남구 목사님 받은 것도 전혀 계산이 안 돼요. 아니 저렇게 많이 했다는데 자기가 32건을 하는데 1,500만 원 썼다 그러는데 예배 자료한 소송이 중심이지 시위가 중심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1억 7,700을 썼다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 1억 6천은 누가 받아갔는 건지 로고스 쪽에서 누가 썼다는 것인지 결국 이걸 해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들으시면 됩니다. 가만히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듣지 말고 다 들을 때까지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네. 가만히 들으시고 지금은 판단 내리지 마세요. 다 듣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베드로 019, 고영일의 답변입니다. 저기에 대해서 변호사님 1억 5,300을 빼고 나면 나머지 1억 6천은 예전이 다 가져가는 것인가요? 라고 고영일 변호사에 질문했어요. 예? 1억 7,700에서 1,530만 원 32건을 빼고 나면 예? 아니에요. 고영일 변호사 다 나섰기 때문에 그래. 가만히 계세요. 드림이라는 분도. 내용을 모르시면. 고영일 본인이 답변하는 거예요. 1억 6천 어떻게 썼냐 했더니 모르는 답변이 아니고요. 예자에는 소송 비용도 다 못 낼 정도로 재정이 안 좋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재정이 안 좋아요? 아니 소송 비용이 얼마예요? 1,530만 원이면 된다고 그랬고 또 비용은 정관 목사님이 다 됐다고 하는데 저 무슨 예산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예자유는 예배 자유에서 이분들이 변질된 것이 아니다. 지금 뭘 갖고 싸우는 거예요? 7월 16일 날 19명 됐지만 기존의 교회 소송을 제기했던 고병찬 목사님, 은평제일교회, 에스라교회, 사랑제일교회 이런 교회는 한 명도 안 되고 야외도 안 되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때 뭘 싸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부 상시사임과 겹치고 그분만 대립하고 아무 문제 없는 거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정광 목사님이 지금 안희한 목사 싸우는 게 장난치는 거예요, 서로? 예? 자, 그 다음에 예자연에 강은식 목사님이 있다고요? 강은식 목사님은 7월 16일 날 이걸 알게 돼갖고 사랑제일교회가 위험하다는 거 알고 저한테 바로 소송을 하고 저한테 돈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예자연은 안 합니다, 지금은. 강은식 목사님이 무슨 소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지원 목사님이 있다고요? 김지원 목사님은 있기는 있죠. 두레수돈에서 농사 지으면서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계세요. 지난주에 가니까 처음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세요. 이거는 밝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것이 반정광 목사님의 라인으로 해서 마치 동성애 차별금지 어려운 듯 행동하면서 실제로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형사사건이야 형사사건을 몰라서 그런다고 제가 선회를 했어요. 그런가 보다. 또 교회 사건이야 교회 명도 사건도 그냥 잘 몰라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너무 아니고 제가 다 따드리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냥 동영상 다 보일 테면. 자, 고영일 변호사의 말입니다. 아까 했던 거. 소송 중에 건당 20만 원으로는 진행이 어려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결국은 정광 목사님이 도와줬다. 정광 목사님 도움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된다. 결국은 사랑제일교회와 정광 목사님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예자연 소송, 그 다음에 감염법 조사를 다 감당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줬다. 자, 그러면 실질적인 의뢰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 객관적 판단해서 이 사건의 실질 명예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명예는 그냥 동원된 거나 돈을 안 낸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송을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의뢰인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라고 고영일 변호사가 얘기했어요. 32건의 소송을 실질적으로 하도록. 그러면 실질적인 의뢰인이 누구예요? 바로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7월 16일로 11명이 나왔지만 사랑제일교회를 타겟으로 해서 법원도 그렇고 기존에 전력이 있는 교회, 바로 사랑제일교회죠. 한 명도 안 되고 더더구나 야외가 안 된다고 했는데 환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영황 전도사가 물어봤어요. 고병철 목사님의 댓글 부분에 고용철 목사님이 화가 나서 설교했다라고 이제 이영환 전도사 물으니까 뭐 예사한 비리가 있다. 그런 비리가 아니에요. 어떤 얘기냐면 소송비를 저게 했지만 고병철 목사님은 사건 할 때마다 200만 원씩 달라고 그랬대요. 남구 목사는 19명 다녀요. 교인이 19명이에요. 아주 약한 교회예요. 돈을 4억 원을 모금했잖아요. 그럼 약한 교회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광고를 누가 했냐면 안희환 목사가 했대요. 그 방송을 보고 예자연을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심동수 변호사가 1차 먼저 1,000만 원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19명 교회 도와준다고 해서 왔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깎아준다고 해서 얼마냐면 300을 준대. 300만 원 따로 계약하자 그래요. 그래서 울면 그다음 300을 계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쓰고 났더니 갑자기 새로운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다른 법무고인에 있는데 정선미 변호사라고 있는 거예요. 이 정선미 변호사가 누구냐면 젊은 여자 변호사인데 정광훈 목사님께서 말씀하기로는 김승규 장로의 어떤 여자친구래. 그러니까 고향인지 뭐 초등인지 중등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자친구 딸이래요. 결국 김승규 장로의 최측근이에요. 거기다가 따로 하면서 200만 원 따로 주고 계약하는 거예요. 결국 500만 원 따로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돈들은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요. 사랑제일교회가 돈을 다 들은 돈을 여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다 듣고 고민하셔야 돼요. 아니 이건 말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고 변호사가 말실수해서 이런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시면 돼요. 방송만 계속 들어보세요. 듣고 나서 나중에 했대요. 자,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저에 대해서 이 분쟁을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이게 된 거고. 그리고 그 심원 목사님 사모님이 껍데기를 벗겨버리겠다라는 문자를 여러 사람한테 보내면서 네네. 안유한 목사 본인한테도 이제 수신이 된 거죠. 네. 그쵸, 그래서 네. 본인에 대한 공격인 줄 알고 개거품을 물면서 동영상을 올렸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안유한 목사의 대표적인 특징은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공격한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껍데기를 벗겨버린다는 욕이 자기를 향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 동영상을 위해서 그렇게 막 정말 소위 말해서 개거품을 울면서 영상을 올렸다면 그 얘기를 들었던 전 목사님이 근데 그 정도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반응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본인은 더 하셨잖아요.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고 사실 이거는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안유한 목사는 전 목사님하고 외로운 싸움을 하는데 자기가 지친 거예요. 힘들죠. 자기 혼자서 싸움을 하니까 여기서 자기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예자연을 끌어들인 겁니다. 예자연이 다 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랑절교는 하나도 한 게 없고 맞습니다. 정광훈도 하나도 한 게 없고 예자연이 다 했다. 그러면서 이제 예자연 측이 자기한테 자기를 지지하도록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가는 거지. 네네. 만들어놨는데 이제 이성희 변호사가 가서 예자연 그 대표로 계시는 김진용 목사님을 이렇게 이제 건드리면서 사실 이게 예자연과의 싸움처럼 이렇게 전선이 확대된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전 목사님하고 그 안희환 목사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확대를 하면서 이게 벌어졌는데 사실은 뭐 궁극적으로 예자연과 전 목사님 싸움이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하고 안희환이의 프레임에 이 예자연도
당한 것뿐입니다. 당한 거지. 예. 넘어간 거지. 예, 전 목사님 뭐 예자연을 그렇게 욕했습니까? 33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예. 투표 전날 가서 머리 깎고 쇼를 해서 이제까지 문재인과 자기들이 싸웠다고 뭐 이런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정말 그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모습을 보고 비난을 한 부분이었고 예자연과의 싸움 그럼 저도 예자연 소송을 하고 있었고 뭐 그분들하고 뭐 사실 저 오늘 언급했던 그 예자연 쪽에 뭐 어떤 뭐 심동섭 변호사님이라든가 뭐 다른 분들 뭐 저는 뭐 늘 같이 잘 지냅니다. 뭐 싸움 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예자연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싸움을 확대하는데 전혀 관계 없는 거 싸움 맞습니다. 관계 없는 사람들 싸움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안희환 목사님께서 예자연이 다 했고 정광훈 목사님은 한게 구체적으로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자연을 끌어들인 구도를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예, 구도를 그렇게 가셨습니다. 프레임을 네네. 짰고 그리고 실제 박경배 목사님께서 네. 전화가 오셨어요. 그 김종대 목사님 통해서 음. 아니 왜 예자연을 끌어들이냐. 이거 맞습니다. 끌어들인 건 사실 저희가 아니라 그치. 안희환입니다. 목사님이었는데 아니 그건 일부 목사의 뜻이지 예자연 전체의 뜻이 아니다. 이런 네. 전화가 오셨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광원 측이라고 했는데 이성희와 안희환의 싸움에 우리 끌어들이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이성희 변호사와 안희환이 뭐 그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싸움을 정광원 측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네. 다 다른 거예요. 그 예전 전부 다 끌어들여서 그 당신 편 들게 하지 말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동욱과 이성희 변호사의 싸움, 이동욱 회장과 이성희 변호사 이거하고도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동욱 회장의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거 또 이 싸움을 전선을 확대하는 거예요. 네. 뭐 사실 그거 관심도 없고요. 뭐 저희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 이동욱 회장과 만약에 이제 정광훈 목사님하고 이렇게 싸우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언급하겠습니다. 언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면 법적 조치가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하고 이동욱 회장과 이성희 변호사의 싸움이 이거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꾸 본질을 흐리는데 쟁점에서 벗어나지 마시라고. 이게 예. 참 벗어나는 이유가 예. 본인이 딸려서 그래. 맞습니다. 딸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쟁점을 벗어나니까 이게 자꾸 흐리는 거예요. 싸움은 정확하게 타격할 때를 타격하고 방어할 땐 방어하면 돼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전 두 가지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된 거고. 예. 그리고 그 네,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고영일, 고영일 변호사의 내용은 심화부 목사 3호가 껍데기를 벗기겠다. 이것을 정광훈 목사님도 보냈지만, 여러 사람이 보내면서 안희환 목사에게도 수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안희환 목사가 자기한테도 보낸 줄 알고 화를 내서 계급품을 물었다. 그리고 나서 동영상을 안희환 TV에 그런 동영상을 올렸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안희환의 대표적인 특징이 내로남불이다. 자기를 향할 때는 계급품을 물면서 근데 정광훈 목사님은 뭐 그 정도는 아니었다. 뭐 여기까지 중요하면서 이때 사건을 본질을 규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희환 목사가 자기가 혼자 힘드니까 우군을 확보해서 예산을 끌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보세요. 기독자유청, 기독청, 그 다음에 뭐예요? 이단 뭐 별의별 걸 다 하잖아요. 이게 무슨 그 어떤 우군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나가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정광훈 목사님을 싫어하는 주류 다수 큰 교회 목사들과 이쪽 분들의 그것을 지지를 받아서 저걸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고 변호사가 사태를 파악하지 저는 못한다고 보지 않아요.
사태를 나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냐? 안희안의 소송 대리인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도 심화부 목사의 소송 대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김승규하고도 가깝고요. 당연히 박경배와 예자연하고 가깝고요. 심동섭하고도 가깝고, 심동섭 이분이 변호사면서 목사입니다. 검사 출신인데 그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린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두루두루 다 잘 지낸대요. 자, 지금 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두루두루 잘 지낸 게 좋나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어요. 지금 백러시아가 어떤 행동을 보이세요? 러시아하고 친하다는 거예요. 두루두루. 그래서 미사일 기지도 제공해주고 다 제공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백러시아가 실제 전쟁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동영상 자꾸 지지하지 마세요. 못 본 게 아니라 본인은 지금 이 정광훈 이 사태가 벌어진 걸 지금 한 달 반이 지나갔는데 못 봤다고요? 듣기 싫으면 나가서 들으세요. 그러면서 제가 김진호 목사를 건드렸다고요? 건드린 게 아니에요. 이게 안희안 목사가 타결을 하고 그것을 정확히 따지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잠깐 장난을 보지만 저희는 이 헤세드가 태국에서 저한테 댓글을 올려서 심화보 목사님, 안희안 목사님, 예자연 대표 목사님들 이성희를 고소해서 깜빵에 넣으세라고 댓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답을 하라라고 해서 제가 헤세드에 대해서 답변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자연 피해자 연근이 그 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질한다고 한 게 네가 몰라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했더니 뜻밖의 그 대표가 저는 김승규 대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대표가 누가 돼 있냐면 김진호 목사님 돼 있는 거예요. 김진호 목사님은 전형적으로 정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워커힐에서 후보 단일화 할 때도 거기 와서 축사하면서 정광훈 목사님을 사사라고 그러고 또 후원금도 1,000만 원씩 내시는 분이신데 아니 그분이 댓글에 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방하는 글이 들어오니까 제가 안 가려고 그랬어요. 내가 건드린 게 아니고요. 뭘 건드려요. 그 우리 송은건 목사님께서 김진호 목사님이 혹시나 오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찾아뵙는 게 어떻겠냐. 연락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저희 생각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전화 보고 드렸더니 이 변호사 그건 그러면 사퇴를 해줘.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자연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어려운 고병창 목사님 뭐 사랑질 이렇게 돕는 단체인 줄 알았더니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사임서를 내렸고 그 다음 내가 방문했더니 예자연 쪽 김영길 사무총장이 저한테 비방을 하고 심지어 김승규 장로가 뭐래요. 질이 나쁘다. 교회를 상대로 사기친다.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런 자료를 김승규 장로가 어떻게 얻었을까요? 누굴 통해서 얻었을까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갖고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이 정광훈 목사님과 이 전쟁 중에 핵심 중에 핵심 사람이 국민혁명당의 부대표라는 사람이 이러고 있어 되겠냐고 지금. 계속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을 촉구할 거예요. 지금 어떤 입장인지. 그래서 내가 건드린 게 아니고 모르실까봐. 연세가 많으잖아요. 80까지 되신 분이 그 내용을 다 알겠어요? 예. 그래서 정광훈 목사와 안희안 목사의 싸움이다. 예자인과 싸움이 아니라고요. 예자인이 그 축이 돼 있고 지금 박경배 예자연 실행위원장과 김승규가 심화보 목사와 이상민 목사와 안희안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총 걸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아니라고요? 예자연이 피해를 본 거라고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는 김학성 교수님은 그렇게 설명을 깊숙이 다 모르시겠죠? 당한 거고 넘어간 거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김학성 교수님의 헌법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이 저게 공식 입장으로 오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거는 사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광 목사님과 연락하고 정광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지지해 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한다고요? 정광 목사님께서 직접 이성인 변호사가 중심이 돼서 다 해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프레임이라고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자연과의 싸움, 저도 예자연 소송 많이 제가 저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본인이 하고 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로고스의 심동 변호사 싸움 많고, 저는 그럼 싸우고 아무나 싸우고 다닙니까? 좀 말이 뭐예요 저게? 예? 아니 내가 무슨 아무나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혈기를 잘 안 부려요. 잘 싸우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상하면 제가 안 따를 뿐이죠. 그리고 이해 없는 끌어들이지 말라고. 내가 뭐 끌어들여요. 예전에 잘했으면 비리가 있으면 당연히 울고불고 하는 거 못 봤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눈뜬까지 다 들어보니까. 아멘과 관련해서 제가 한 번은 검찰 신우의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검찰 출신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신 교회에서 검찰 신우회를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공직자들이 지금 신우회 예배를 청사에서 못 드리고 있습니다. 종교 중립 의무 그 때문에 그 조항 하나 들어가서 국가공무원법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법에 법에 그게 들어감으로써 근데 그 참석한 검사들이 다 시무룩한 거예요. 얼굴 찡그려가지고 무게를 잡고 있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웃으면서 거기 왔던 강사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든 전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여기서 고 변호사가 자랑하듯이 또는 간증하듯이 한 말이 검찰 출신 어느 목사님, 제가 봤을 때는 심동석 변호사님 지금 이거 아마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 33인 중에 한 분이기도 하고 여기에 지금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기도 무슨 말이야, 예배 참석을 할 정도로 가까이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긴밀하게 알고 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세요. 정광훈 축이라고 했는데 이성희와 아이의 싸움에 우리를 끌어들이지 말라고요. 그럼 김학성 기형 하하하 웃죠. 내용도 모른대요. 이성희와 안희안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 사건의 사태가 발단이 뭐예요? 국민혁명당과 3월 5일 날 기도회에 국민혁명당의 그 집회 자리를 가지고 이동욱 회장이 걸신 들렸냐 하면서 정광훈 목사님과 국민혁명당을 맹비난하는 사태로 발생된 거예요. 그것도 몰라요? 지금 왜 그런지도 몰라요 지금? 예? 싸움을 정광훈 축으로 한 번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다른 거라고요. 국민혁명당 같으면 본인 나섰어야 되잖아요. 예? 본인 나서서 해결해야지. 고소 잘하잖아요. 정부의 고소권 다 돈 받고 한다며. 예? 그리고 예산을 끌어서 당시 편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동욱 회장과의 싸움. 이게 충격적인데 거기에 이제 이동욱 회장에 지지하는 전국 학부모 연합 그 조직을 제가 지지하는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동욱 회장의 세력을 저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했다.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절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고 변호사가 뭘 몰라요? 동영상 보면 알죠? 고 변호사가 뭘 모르냐고요? 여러분은 뭐 아는 게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아는 거 뭐 있어요? 그러면서 전선을 확대하면서 뭐라 그래요? 만약에 싸움이 필요하고 있으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필요하면 나중에 예? 뭘 준다고요? 마스크 같은 거 갖다 주겠대요.
필요하면 나중에 법적 조치한대요. 언제? 지금 법적 조치는 3월 5일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필요하면 법적 조치한다고요? 모르고 안 하는 게 이상하죠. 그러면 고 변호사 모른대요? 어제 안희한 목사 그러대. 김순결 나서서 다 댓글 다 조치하는 거 다 해줬다고. 전문가 아니에요. 댓글 지우는 전문가. 이동욱 회장과 변호사 싸움이 이게 뭐냐고요. 쟁점을 흐리지 말고. 본인이 흐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본질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단합입니까? 이게 하나 되는 겁니까? 자기들 집회 장소는 뻔히 있으면서 아이들 집회하는 장소에 이렇게 모니터 세워가지고 놀부 싣고 다니고 이게 하나 되는 겁니까? 제가 집회 안 하는데요. 국민혁명당이 백신 투쟁하고 아이들 생명 투쟁 한번 해보세요. 국민혁명당이 백신 투쟁하고 아이들 생명 투쟁하라고요. 정치 방역에 대해서 투쟁하라고요. 지금까지 왜 안 해요? 국민혁명당이 투쟁하세요. 네?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이동욱 회장이 뭐라고 계속 비판하고 있어요. 국민혁명당이 자리를 뺏고 욕심을 내고 아이들 살리는 거 안 하고 있다고. 당신은 다 하라고. 근데 저 집회 장소를 누가 냈어요? 국민혁명당이 냈단 말이에요. 그럼 방해를 하고 있어. 그럼 누가 조치를 취해야 돼? 바로 고영일 변호사가 처치를 해야 된다고. 저걸 3월 5일 날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3월 9일 날 또 기자회견을 해요. 정광 목사님이 집회를 빼들어갔다고. 국민혁명당이. 예? 저렇게 중요한 사안 정광 목사님이 타격하고 있는데 몰랐다고요? 관심이 없다고요? 느긋하게 문제가 되면 나중에 한번 해볼 거라고요? 본인이 무슨 안전보장 회의예요? 이 사건도요. 제가 기분 나빴던 건 뭐냐면 제가 저는 저걸 몰랐어요. 정확하게. 왜냐면 그런데 이 이동욱 회장이 하는 집회를 받고 이영환 전도사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다고 대체가 안 되고 이걸 다 퍼나르고 있다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저거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못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팩트를 보자. 그랬더니 걸신 들렸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동영상 보여달라. 이걸 보고 해서 내가 이제 하게 됐어요. 그걸로 해서 걸신 들렸냐 안 들렸냐 요거 핵심이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동 회장 그거 좀 마음 좀 피우라고. 내가 작년 미국 갈 때 정광 목사님께서 애들 가이드 다 해줬는데 왜 이렇게 섭섭해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동 회장이 뭐래요. 정광 목사님이 도저히 해서도 안 되는 아이 문제까지 특별히 정광 측의 이성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모든 협조와 모든 걸 다 했다. 이 터무니없이 또 말을 바꾸잖아요. 그걸 또 누가 해? 아니 퍼나르니까 그걸 가지고 또 지목했어요. 그걸로 전쟁이 이제 격화됐는데 그걸로 해서 고소고발의 쌍방이 20몇 건이 주고받아요. 이게 장난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노아라에서. 아무런 대응을 안 해요. 이성희 변호사 TV라도 구독이라도 좀 해라. 그것도 안 해요. 좀 올려라. 안 올려요. 그리고 무려 한 달까지 지나서야 내용을 밝혀요. 제가 그 신청한 거나 그런 걸 어떻게 아냐고 나는. 본인들이 다 알잖아요. 나는 모르잖아요. 거기에. 내가 거기 개입하기래. 국민혁명당에 뭔 일을 하기래요. 그런 걸 하나도 안 하면서 그걸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고영일 자신 아니냐고. 국민혁명을 통제할 수 있고 노아라를 다 통제할 수 있으며 방송 스케줄 장악할 수 있으며 편성할 수 있는 본인이 나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니까요. 하여튼 내가 오늘 고영일 변호사가 하는 걸 보고
그 다음 조치는 내가 다음 조치할게요. 양쪽에 하나를 택해야 돼. 예? 동성애 운동한다는데 정광훈 목사님도 사랑하고, 김승규도 사랑하고, 안희환도 사랑하고, 영적으로 동성애자냐고 이게.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딱 골라야지.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방했는데 국민의당에서 검토한다고 왜 검토를 안 하냐고 지금. 바로 맞대응을 왜 안 하냐고. 제가 보기에는 예자연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힘을 쓸 수 있어요? 김순규를 타격할 수 있어요? 안희환을 타격할 수 있어요? 이동욱을 타격할 수 있어요? 처삼촌 벌초하듯이 그게 대담이냐고. 예? 여기 취미생활 하냐고. 누구 하고 싶어 하냐고. 밤잠을 못 자면서. 적어도 인간 같으면 수고한다. 아유, 저희들이 할 걸 좀 해서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동욱의 그 여자들을 뺏으려고 내가 한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전쟁이라면, 영적 전쟁이라면, 이건 치열한, 예? 자, 심지어 보세요. 이걸 한번 보세요. 어제 한 거 또 충격적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죠? 자,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문재인 정권이 예배를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총리일 때 얼마나 심한 짓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예배 인원을 10%만 들여라, 20%만 들여라, 50%만 들여라, 19명만 들여라, 방배를 들여라. 말도 안 되는 짓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소송이 진행이 되었어요. 연방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습니까?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이 우선한다. 수정헌법 1조. 그래서 네바다주 같은 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는 주에서 교회 배상금을 지급하기도 했어요. 예배 인원을 제한하는 게 위헌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게 법적 소송이 진행이 되었죠.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분들 있죠. 예자연. 저도 예자연 멤버이긴 합니다만 진짜 열심히 싸웠어요. 돈 들여가며 시간 들여가면서 고생해가면서 많이 싸웠어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자, 전광훈 목사님 예배가 막 짓밟힐 때 완전히 박살이 날 때 그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예배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는 예전 소속된 목사님들 짓밟았죠. 공격했죠. 비판했죠. 지금 여러분 안희환 목사가 뭐라 그랬어? 타격을 어떻게 했어요? 강력하게 타격했어요. 예? 예자연이 다 했고 정광훈 목사 아무것도 한 거 없지 않냐? 예? 그래놓고 어떻게 했다고? 그러면 이 내용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또 제가 오늘 방송 들으면서 저게 언제예요? 3월 초예요. 왜 한 달 중순까지 가만히 있냐고. 바로 박살 내버려야지 저걸. 응? 이게 저걸 지금 안희환 목사를 저걸 바로 타격할 수가 있잖아요. 본인은 다 알잖아. 내용을. 어? 근데 왜 저걸 안 하냐고요. 왜 지나고 와서 지금에 와서 엉뚱한 소리 하냐고. 전광훈 목사님은 또 보세요. 흐름이 생기는 걸 뒤늦게 눈치챈 거예요. 누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마 누군지 밝히면은 또 발칵 뒤집어질 겁니다. 왜냐? 전광훈 목사님 핵심 멤버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이니까요. 도움을 정말 많이 주었던 분이니까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말을 한 거예요. 신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소 고발 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그냥 놔둬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왜 놔둬야 되냐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 간단합니다. 저거 놔두면 타격을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전광훈 목사님 세력이 타격을 받거든요. 제가 예전에 소송을 냈었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댓글로서
저를 인격살해하던 사람들이요, 쫄아요, 겁먹어요, 몸살해요. 저를 직접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큰 소리 칠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아니, 댓글 가지고도 처벌을 그렇게 받는데, 이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님 쪽에는 고용일 변호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왜냐? 김승기 원장님이 고용일 변호사님을 저에게 연결해 주셔서 고용일 변호사님이 제 사건을 담당했고, 여기에 전부 다 승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도 이 내용을 처음 들었는데, 단순히 나는 김승기 장로가 도와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사건 수행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바로 2020년도 경익이 되겠죠. 댓글로 교회 관련해서 할 때 누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예? 바로 김승규 고변 라인이 가서 도와줬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저쪽에서 저렇게 댓글이 오는 걸 누가 공격해야 돼요? 바로 고영일이 공격해야 되는데 고변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이러니까 전쟁을 본인이 안 났으면, 본인이 나서지 못하면 누구한테 그래요? 다른 변호사한테 나서라도 진격하라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변호사의 윤리상 컨플릭트가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나서서 하라. 예를 들면 파라클레이토스를 넣어라. 거기서 구주화를 집어넣든가 다른 변호사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저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댓글 가고, 댓글 정도 저 정도면, 자, 예자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건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한 명예훼손이에요. 그걸 누가 해야 돼요? 고영일이가 바로 고소해야 돼요. 자기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커밍아웃을 해야 돼요. 고영일은 커밍아웃 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김승기를 저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안현을 허위사실 유포한 명예훼손을 고소를 해줘야 돼. 그것을 해야지만이 커밍아웃이 돼요. 왜냐? 예자연이 한 것이 없다는 걸 누가 잘 알아? 증거를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고변이 제일 잘 아네. 고변이 고소해야지. 본인이 조사받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 전쟁이 벌어져갖고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댓글 정도가 아니라 저걸 박살내야지. 예? 그래서 고변이 여러분들 커밍아웃도 해줘야 해요. 뭐냐? 우리가 주사파가 전향했는지 하는 것은 뭐냐면 김일성을 욕하는 걸 봐야 돼요. 저는 김승규를 욕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또 안희안을 세게 욕하는 걸 못 봤어요. 저처럼 안희안이라고 그래야 돼. 암수달 이렇게 해야 돼. 에? 거꾸로 지금 행동은 무슨 말이냐면 저기 가가지고 저쪽에서 의뢰하면 이쪽 공격할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이라고 봐요. 나는. 그래서 영적으로 커밍아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김승규를 타격하세요. 그 다음에 안희안을 타격하세요. 본인이. 그리고 직접 고소하세요. 흐름이 생겨. 지금 이 고영일과 똑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냐? 박경배죠.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래요. 이런 판결이 났는데 뭐가 좋아가지고 기자회견을 그렇게 잘했다고 기자회견을 하냐고. 그건 내 속의 이야기고, 목사는 이거 항고해야 되지 않냐. 지금 이건 판결이 올바른 게 아니지 않냐. 지금까지 싸웠던 교회들은 모두 다 폐쇄당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항고하자 했더니, 뭐 의논해보겠다고 그러시더라고. 있는 팩트 그대로 의논해보겠다고. 누구랑요? 했더니, 예자인 임원들과 의논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논해라. 그러고 난 뒤에 박정재 변호사한테 전화 걸었어요. 이거는 당신이 법에 관해서 아는 사람 아니야. 이거는 판결이 이긴 게 아니다. 진 거다, 완전히. 그래서 이거 빨리 항고하자 했더니,
목사님 또 똑같은 얘기다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연락 주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에 그거 받자마자 그것도 이제 일주일 지났을 때인가 5일인가 거의 지났을 때였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예.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성희 변호사한테 들어가 가지고 예. 우리가 무슨 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이 법적 대응을 우리가 잘못한 것 같이 그렇게 지금 이성희 변호사가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걸 들었다는 거죠. 목사님, 여기서 분명히 목사님께 그런데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되죠.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다시 말씀드린다, 목사님이 대단히 목사님이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다고? 그럼요. 뭘 실수를 해? 그때 항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그때 항고가 그 행정명령 기간이 이제 끝나가니까 하등이 할 필요가 없다. 그때가 5일 지났는데요. 네, 행정명령 항고가- 기간이 지나가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했던 거고. 그렇게 육군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끝날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끝났으니까 2주 뒤에 끝났나요, 그게? 아니 목사님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에서 우리가 그 가처분 신청에 관계되는 거였잖아. 가처분 목사님, 신청의 기간이 지나가니까 그때 그렇게 했던 거고. 목사님,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성희가 목사님. 예자연이 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그게 그렇게 부분에 큰 문제가 되나요? 되죠. 응? 뭐가 큰 그게 문제가 문제가 되죠.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계속 얘기한 게 박성재한테 얘기한 게 뭐냐, 박성재 다 알아요. 박성재, 김영일 총장한테 한 말은 뭐냐면, 이거 2주 만에 끝날 게 아니다. 계속 간다. 목사님,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이거 정부가 2주 만에 그냥 딱 풀어주냐, 끝나냐? 아니에요. 계속 끌고 간다. 그래서 항고해야 아니 된다고. 그때 당시에서는 정부가 별짓을 해도 교회 측에 손을 안 들어주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때 상황에 목사님 심화보 목사님께서도 똑같은 사건을 또 같이 이성희 변호사를 통해서 했잖아요. 응? 목사님, 그게 이 변호의 윤리로서 맞는 일은 아니다. 이게 여러분 박경구의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없다. 우리 변호사와 목사들은 안 하기로 결정했다. 그때는 2주간이 지나 거짓말이에요. 그때는 5일만 지났어요. 앞으로 또 일주일 더 남았어요. 그래서 이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을 지금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저 말을 우리 내용을 잘 모르시는 우리 김진홍 대표님한테 얘기하고 이거는 김승규 대표가 공유하는 것이고 다시 고영일이 공유하고 있고 추양의 박성재 변호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했습니다. 자, 돈은 그래서 자기들의 예산이 깨끗하다고 이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 좋아요. 뭐 이걸 뭐 어떻게든 맞췄겠죠. 중요한 거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뭐 백서를 발간하고 가기 좋은데 자, 이제 여기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고영일 변호사가 취향에서 했다는 모든 예배 자유한 소송이에요. 32건을 할 정도면 실질적으로 모든 사건을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충격적으로 보는 것은 여기 이 많은 사건들 있잖아요. 여기 위에서 보면 고법부터 행정법원, 여기 보면 12월이고 여기 보면 중간 지역에 7월 28일 양병희, 심화보, 강은식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 박한수, 심화보 7월 13일 날, 14일 날은 이 사건이 지금 했는데 이걸 누가 했냐 했더니 저는 로고스가 한 줄 알았더니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다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좀 더 확대해 보면 이 속건은 7월 13일 날 심화보에 15명 이걸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서울 겁니다. 이걸 누가 했어요? 추양이 했습니다. 추양이. 근데 오늘 제가 내용을 듣고 놀란 거는 이 사건의 비용을 누가 다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비용을 누가 냈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예? 이 비용을 전부 다 정광훈 목사님이 다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 의뢰이면 정광훈 목사님의 이익을 사랑제일교회 이익을 하라고 이 누구야? 추양에다가
고영일 변호사한테 맡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냐고요. 에? 항고를 안 한다고요? 항고를 안 하면 고병찬 목사님, 에스라 목사님, 시바 목사님 부르보도 빤한 결과 아니에요 지금. 나는 그래도 박성재가 혼자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보고를 못 받았나 보다. 예? 이걸 어떻게 거기서 안 그럴 수가 있냐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남의 사건이야. 근데 실제 돈을, 그래서 제가 고영일 변호사님 여기에 돈 얼마 받았는지 정광 목사님한테 이 소송과 관련해서 전체 받은 돈 내역 다 내세요. 각각 얼마 받았는지를 합산해야 돼요. 예? 그것을 가지고 이 비용에, 그래서 저 소송에 또 그 수원 소송에 각각 얼마를 썼고 이제 모든 사건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비용을 다 밝히세요. 여러분들이 추궁하세요. 얼마를 받아갔는지. 소송하도록 했다며요. 전국 예자연뿐만 아니라 예배로 피해본 사람 다 이겼다며. 그 어떤 내용을 이겼는지, 실제 이긴 내용이 뭔지. 제가 어제 다 자료를 봤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보세요. 1차 소송 제기 명단을 한번 보세요. 여기 어떻게 심화보 여기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겠죠? 남궁현우 들어가 있네요. 안희한 목사 들어갔네요. 김봉준 들어가 있네요. 원성훈 들어가 있네요. 전도 들어갔네요. 최상현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왜 돈을 낸 정광훈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는 왜 안 넣었죠? 왜 사랑제일교회는 빠졌을까? 고영일 변호사 대답하세요. 이거는 왜 뺐어요? 저 같은 것도 의뢰인 아닌 사람들 넣으려고 뛰어다니고 있는데, 응? 왜 집어넣지 않았냐고 여기다가. 정광훈 목사님 바빠서 넣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돈을 받아가면서 예배 자유를 한다며. 제일 예배 자유가 필요한 데가 어디예요? 사랑제일교회잖아. 그리고 사랑제일가 가장 공격을 많이 받고 있고 강제 철거되고 그런 상황인데 돈은 돈대로 받아가고 왜 이름 안 넣냐고. 쓸데없는 소송은 사랑제일교회 이름 다 집어넣어서 소송하면서 짜증나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해? 예자연이 잘했다고? 당신이 양심에 이게 손 얹고 이 말 할 수 있어요? 자,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16일날. 여러분, 12일부터 시작돼갖고, 그 다음에 13일날 소를 제기합니다. 그 결과가 나왔어요. 하루 만에 14일날 잡고, 16일날 바로 결정이 나온 거예요. 왜냐? 예배를 곧 드려야 되니까. 보세요. 19명밖에 안 된대. 그것도 기존의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 여기는 사랑제일교회예요. 제일 1번 타자. 그 다음 은평제일교회, 고병찬 목사님 교회, 그 다음 코로나 확진 발전적이 있는 경우는 예수비전교회, 안희한 목사교회. 이런 교회는 안 돼요. 행사, 식사, 숙박, 사랑교회 타겟이에요. 실외 행사 전혀 안 돼.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걸 받고도 박성재랑 둘이 기뻤어요. 환영했어요. 어떻게 사랑교회 장로 아니에요, 장로. 나는 지나가는 과객이야. 나는 단지 사건이 있고 은혜 받기 위해서 조금 있는 거고, 본인은 거기에 기름 부은 장로야. 그럼 뭘 생각해야 돼, 항상? 자기 교회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이 지켜보세요. 물어보세요. 왜 이랬는지 한번 답변은 따로 받아야 됩니다. 이건 기자회견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영일 기자회견을 한번 너안에서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자, 서울에서 명단을 가져왔어요. 그 심하우 목사님은 안 하려고 해. 근데 누가 데리고 왔어요? 고병찬 목사님 설득에 데리고 왔죠. 심하보, 남궁현, 안희하는
이름만 빌어줬지만 저한테 오지도 않았어요. 김봉준 목사님도 그렇고 전도 영각 원성훈 항고 치하까지 했어요. 시켰어요. 누가요? 예자인 측에서. 예자인 누구예요? 심동섭, 박성재, 고영일 변호사도 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수원 경기도는 고병철 목사님 중심됐어요. 강은식 목사님이 지금 강은식 목사님이 예자인 쪽이라고요? 강은식 목사님 저한테 왔잖아요. 예자인 잘했으면 원래 잘했으면 글로 갔는데 안 됐으니까 나한테 왔다니까요. 그 다음에 신해교회 한 분 들어가가지고 조동래 예수사랑교회 이 항고 치하인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건 어제 내가 고영일 변호사 사건 목록을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 보세요. 이 조동래 7월 20일 날 저한테 협박 문자를 보내요. 저것이 고영일 승인 없이 했을까요? 나는 승인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법적 체력을 묻는다고요? 제가 물어봐요. 고영일 변호사 직접 고병철 목사님 만나러 간 적이 있죠. 왜 이성희를 선택하냐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예? 이렇게 그 박성재가 협박을 했는데 그렇다면 고영일 변호사가 여기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밝히세요. 보세요. 강은식 목사님이 저한테 인지 때만 보낸다고 송구스럽다고 문자를 보내잖아요. 왜 이렇게 해요? 예자인 잘했으면 정광 목사님 받은 돈 갖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최초 제기 날짜를 보세요. 7월 13일 날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 날 인용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21일 날 소제기를 합니다. 그때 보시면 로고스에 심동섭이 있고 추양에는 권우현, 박성재, 이순호, 이용호가 돼 있지만 일단 형식적으로는 고영일은 빠져 있지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야 뭐 그냥 편하게 지내면 돼요. 딴 게 가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고영일 변호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밝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기간이 지나서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기간 지났는데 보세요. 7월 11일부터 24일까지예요. 근데 제가 26일 날 제기했는데 예? 지금 현재 올해 4월 1일까지 살아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변론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왜 사임했냐? 심화 목사 3호 고소했다고 그러니까 오픈했다고 심화 목사님 다 사임해 달라 그래서 제가 일괄 사임을 4월 1일자 사임 넣었어요. 다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도 살아있는 사건이에요. 1차 소송이. 그런데 뭐라 그래요? 기간이 지났으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강은식 목사님 핑계 대지 말라고요. 오죽했으면 강은식 목사님이 일로 넘어왔겠냐고요. 예? 강은식 목사님 우리 정광 목사 같은 편이니까 예자인 멀쩡하다고요? 그게 말 같은 소리예요 지금? 이 고병철 목사님 소송도 강은식 목사님 소송을 제가 해가지고 이게 7월 14일 날 하고 17일 날 인용됩니다. 이때도 보세요. 심동섭, 권우현, 박성재, 추양가을에 이순호, 이용호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항고를 신청한다. 20일 날. 이게 싫어서 저를 협박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제가 하니까 저를 어떻게 해요? 바로 20일 날 하니까 20일 날 바로 협박 보내는 거예요. 항고 못하게. 이게 협조한가요? 또 뭐라 그러지 말해요. 자기들이 먼저 하려고 했대요. 아니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하러 여기 오냐고.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시 2차가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연장된 건지, 그러니까 그걸 연장된 것인지 다른 처분인지 26일부터 8월 8일까 다른 사건인지가 몰라서 제가 바로 소송을 넣었어요. 그래서 28일 날 제가 그 2개를 넣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 취향이 2차 소송을 똑같이 넣습니다. 여기 심화보, 그 다음에 양병. 여기도 지금 다 누가 대주는 거예요? 정광 목사님 뒷돈 대가지고 심화보 소송. 다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분들은 지금 정광 목사님 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뭘 하자는 거예요? 왜 여기는 또 정광 목사님 또 집어 안 집어넣냐고. 이때도. 예? 2차 소송에는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1차 소송에 누락됐다 하더라도. 전국에 다 소송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교회 잊어버리면 되겠냐고 지금. 이게 너 뭐 아니 나는 안희안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뭐 내가 이단이 니단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희안 목사가 내가 안 한다 그러면 제일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하고 이제 중복이 됩니다. 강은식 목사님 사건이 제가 먼저 제기한 게 3770으로 제기가 되고요. 예자연 측에 제기한 게 3774가 됩니다. 그러니까 강은식을 둘 다 쓴 거예요. 저거는 제가 먼저 들어간 걸 모르고 강은식 목사님은 정식으로 저한테 의뢰를 한 것이고 저기는 그냥 이름을 그냥 쓴 거예요. 지금 제가 박성재 변호사 스타일 같으면 강은식 목사님 시켜서 너 사문서 위조 고소한다고 협박 편지 보내야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진행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2차 대면 예배 일부 인용이 7월 30일 날 제가 받아냅니다. 같이. 그래서 제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774는 보세요. 똑같은 건데 강은식 하고 있는데 이걸 저한테 의뢰했던 걸 모르고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는. 이름만. 그러니까 여기에 로고스 심동섭, 이순우, 박성재, 정선미까지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때 신문기일이 2개가 따블이 되다 보니까 그때 법정에서 일어난 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집행정지를 신청을 많이 탄원서와 함께 접수해서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고를 이성희 변호사님이 항고하고 그 예전에서 새로 신청하고 어떤 관계 있냐가 질문이 많이 와서 저는 법을 전공하지만 오늘 만약에 재판에서 성소가 하면은 그건 무효화될 걸로 알고 있다. 제가 이렇게 멘트를 좀 했거든요. 그런 질문을 많이 왔어요. 그거는 또 내용이 달라요. 원래 원처분이 있는데 지금 이 두 번째 고시가 연장 고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처분에 대해서 항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포함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항고 사건에서 판단할 수도 있고요. 이게 동일하다, 그러니까 다르다고 하면 그 항고에 실익이 없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서 행정처에서 변경을 하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불이익을 받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서울시 쪽 변호사, 동인 변호사가 뭐라 그러던가요? 아니 이쪽에서 그때 19명 하니까 다 만족해서 다 고쳐줬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 말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건 변호사님 잘 모르시는 거라고. 우리는 그게 안 돼서 지금 항고 가 있다고요. 지금 다음 주 갖고 있는데 새로운 처분이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내가 하나 더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딴 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요. 또 당사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수원에도 여기 이 법원에서는 참전교회와 평택순복음회 이 주요 목사님들이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빨리 하니까 빨리 길이 잡아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아까 손현보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완행을 신청했는데 급행 버스 봤으면 빨리 타고 가야지. 그래서 사실은 오늘 재판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한 목사님께서 아주 쉬운 표현을 하신 거예요. 아니 빨리 해주면 우리는 급한데 그 완행버스 빨리 타는 차 같이 타고 빨리 가야지 왜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나는 빠진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들어오신 겁니다.
네,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항고할 때 참 이성희 변호사님과 제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고할 목사님들을 만나 뵙고 일단은 항고를 안 하시려고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좀 해줘야지 이성희 변호사님이 일을 하실 수 있다. 이래서 제가 여러 목사님들 만났는데 그 중에서도 고병찬 목사님이 가장 먼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이성희 변호사님이 그를 안 맡으시려고 왜 시간이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일단은 예배가 살아야 되니까 변호사님 한 분은 됐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래서 이제 이성희 변호사님 하시고 나서 이성희 변호사님도 저도 다 8명이 항고를 하면은 판사도 검사도 부담을 느끼는데 지금 오늘도 말씀한 게 다들 괜찮은데 왜 은평지르게만 예배를 드리냐? 왜 한 사람만 하냐? 이러면 이성희 변호사님이 변론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성희 변호사님한테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해서 좀 알리는 게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이성희 변호사님도 그거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성희 변호사님이 왜 항고를 해야 되는지 저희 LG에서도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을 다행히 예자연에 관계 있는 그 목사님들 8분 목사님들 보고 특히 강원식 목사님 심화보 목사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그 방송을 보고 다 전원이 신청하게 됐죠. 여기서 보다시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여러분 왜 무섭냐면요. 16일 날 환영 성명을 예자연에서 김영길 사무총장, 심동석 변호사 여기 나와서 환영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벌어졌냐? 서울시에서는 옳다. 그러니까 행정보건 결정대로 26일부터 고쳐준 거예요. 아니 자기들 환영을 해놓고 고쳐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2차 소송이 26일부터 8월 8일까지 됐어요. 그래서 소송에 들어갔더니 서울시 측 변호사가 법무법인 동인입니다. 동인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여기 그 로고스, 추양 여기 변호사들 말이에요. 자기들이 16일 환영한다고 해서 서울시는 이게 마음에 드나보다 해갖고 고쳐줬더니 왜 항소하느냐? 이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법정에서.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다. 우리는 소를 제기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때 또 낮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예자연 측에서 저보고 이성희가 사기꾼이다. 질이 안 좋다. 왜? 몰래 소송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수요일 날 내가 제기하고 시바 목사님하고 인터뷰한 동영상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다 수요일 날 했는데 자기들이 뒤늦게 기자회견 한다고 목요일 날 넣은 거예요. 목요일 넣으니까 재판기일이 금요일 날 잡혀요, 안 잡혀요?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 지나고 다음 주 수요일 돼갖고 뭔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시바 목사님 화가 나갖고 당신 내 마음 아냐고. 그래서 심동석 그 다음에 김영길에도 따진 거예요. 당신 때문에 교회 폐쇄될 뻔했다. 그런데 이제 기일이 빨리 잡혔으면 빨리 여기 가야지. 이렇게 이제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에는 고병찬 목사님 한 분밖에 아무도 동조를 안 했어요. 근데 LGS 목사님께서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을 본 강은식 목사님은 그 보고 놀래가지고 저희 쪽으로 왔고 이렇게 되면 사랑제일가 위험하다고 하니까 바로 사랑제일 교회를 위해서 도와주기로 결정했고 그 다음에 서울의 심하우 목사는 그쪽에 지지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본인 교회가 폐쇄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취향에서 하는 행동은 뭐예요? 항고를 못 시키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와 같은 행동을 이게 정상적으로 할 짓이냐고. 이게 나는 박성재 개인적으로 누구야 저기 심동섭 변호사라든가 그 김승규 장로 이 사람 부탁을 받고 그냥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 다 했다고 지금 다 오늘 자백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충격 받았지만 저는 훨씬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디스하고 앉았잖아요. 네? 거기 여자들 몇 명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기사 등등 해가지고 최측근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안야이가 말하는 정관 목사 최측근이 찾아와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고영일 변호사 아는지 모르는지 누군지 한번 추측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정관 목사 타격하는데 최첨단에 있는 게 누구예요? 예? 김승규요? 그 김승규가 어떤 행동을 벌였는데요? 제가 정관 목사님 말씀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아시죠? 금남교회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미국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5억을 주면서 북한의 교회를 져달라. 그런데 미국에 사는데 서로를 잘 몰랐대요. 그럼 거기다가 50배를 준다는 거 영어로 써놓은 거예요. 모르고 사인한 거예요. 그거 돌아오셨는데 전화가 왔대요. 교회 졌어요. 못 졌다 하니까 미국에서 바로 전화한대. 5억 주고, 여러분 5억 주고 50배니까 250억을 하는 판결을 받아냈대, 미국에서. 근데 그걸 갖고 와서 누가 했냐면 김승규 장로가 그분을 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김홍도 목사님을 하는 반대측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충격을 너무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적으로 그분이 캐릭터가 훌륭하다, 그걸 떠나서 비즈니스 상태에서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결정해야 돼? 고영일 변호사는 결정해야 돼요. 어? 동성애자, 양성애자 되면 안 돼요. 정광 목사가 영이든지 김승규 영이 좋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돼요. 여호수아를 택하든지 저 땅에 신이 좋으면 저쪽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의 영적 아버지 같은 김홍도 목사님을 대적하는 그 역할을 하니까 정광 목사님이 전화하셔갖고 이건 아니지 않냐. 교회를 압류하는 그건 너무하지 않냐. 그놈의 명예가 뭐 중요한지. 여러분, 제가 어제 고영일 변호사 다 자료를 내놨더라고요. 저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고정 사건의 취향에 변호사가 누구예요? 심원 목사의 지금 변호인이 지금 또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 또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심원 목사가 전쟁이 중이잖아. 이거는 지금 한다고 해도 사양을 해줘, 사임해줘, 지금 상황에서는. 예? 저걸 다 누가 부탁했어요? 돈은 정광 목사님이 받아가고, 사건은 저쪽을 위해서 하고, 이 스탠스가 뭐냐고, 지금. 그리고 이분들은 교회 사건을 보세요. 사랑제일교회 여러분 조합과의 사건에서도 이걸 지금 조합과의 사건을 건축여자의 그때 황장로님이고 대리인이 누구예요? 김승규, 고영일이에요. 지금 이 스탠스가 조합 사건에서도 고영일 변호사 입장이 뭐예요 지금까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본인은. 그러니까 이렇게 고소를, 예를 들어서 고영일 변호사는 김승규 변호사를 고소하세요. 내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고소할 테니까 그 사건을 맡아서 하세요. 그것이 커밍아웃의 증거예요. 응? 이게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지만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겠지. 저는 설마 그렇게 갔어요. 근데 해도 너무하잖아 이거는. 예? 본인이 무슨 캐리어가 있어요? 정광 목사에게 다 이렇게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순규라고 하는 작은 이익이 있을 줄 알고 그걸 과감히 버려야지. 응? 그 말이라고 인터뷰를 해? 말하지 말고 나오지 말았어야지. 그걸 토크라고 하고 있냐고요. 어?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이성희하고 안희하고 무슨 대화하는지도 모르는데 뭔 토크를 하냐고, 변호사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토크를 하면 되냐고, 그게. 예전 비리 뭐가 이제 자기는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이 뭐하러 토크를 하냐고, 거기서.
예? 또 싸우면 본인은 뭐야? 아까 뭐라 그래? 돈 한 푼 뭐라 그래? 아니 본인이 1,530만 원 받았고 정말 무슨 소송비 다 지원했는데 왜 예자인이 어렵냐고. 4억 원이는 돈이. 응? 왜 어렵냐고. 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어렵다고 어떻게 지지하냐고. 예? 여기 보세요. 예? 이거 물었더니 뭐라 그래요? 변호사님, 예자 1억 6천은 그러면 예자인이 다 가져가고, 고영일 변호사는 추양에선 1,530만, 진짜 1,530만 원 받았으면 로고스를 타격하세요, 로고스를. 확 죽인다고. 아니, 1억 7천을 받아놓고 어떻게 우리한테는 1,530만 원밖에 안 주냐고. 근데 뭐라고요? 여보, 피터 019 베드로 아닙니다. 예자연 소송 비용도 다 못 될 정도로 재정이 안 좋아요. 저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여기서 다시 이 조직에서 뭐가 나와요? 그대로 갖고 34이 나오고 34이 타격하고 그 본인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굴 처리해야 돼? 김대한 목사를 내보낼 게 아니라 본인이 가서 이동국한테 양해를 구해서 3월 5일 집회 때는 양해를 구한다고 본인이 하면 됐잖아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나요? 아니 돈 준 사랑지역에 왜 1차 소송도 안 넣고 2차 소송도 안 넣고. 저는 3자 대면 할 거 없어요. 그냥 고영일 변호사가 해명하세요. 그냥 자료 다 있으니까 자료 다 끌고 고영일 변호사 소송한 걸 여러분 다 조사해 보세요. 예? 헌법재판소 소송 무슨 소송을 했는지, 건건이 어떤 결과 나왔는지, 그걸 얼마를 받아갔는지, 과연 자기 소송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지금 이 무서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놀고 앉는 거예요? 뭐냐고 지금. 이 전쟁 와중에 무슨 소송하냐? 문재인이가 방역법 하는 게 중대재해법 위반이라고? 그걸 고발한다고? 그 고소장 썼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사건인데? 참. 지금 내가 오늘 얘기한 것은 어쨌든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고영일 변호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김승규 장로를 허위사실 유포한 명예훼손을 고소할 거예요. 나는 궁금한 건 그 증거를 본인이 줬는지 안 줬는지 나는 궁금할 뿐이에요. 나는 그 누가 줬는지 모르기 때문에 성명불상자와 같이 고소할 거예요. 내가 교회를 상대로 사기쳤다고 한 증거를 누가 줬는지 나는 모르기 때문에. 아마 고영일 변호사는 알 거예요. 누가 줬는지. 본인인지 아닌지. 제3자인지. 그리고 정광모 목사님한테 눈물로 금식하고 사과해요. 그리고 안희연을 타격하세요. 김승규를 타격하세요. 지금. 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다 들고 왔잖아요. 1,530만 원 받았고 정광모 목사님 얼마 받았는지 다 나올 거예요. 남수현 선생한테 물어보면. 예? 이렇게 재정 안 좋은 까지 다 아는 걱정하는 사람이 솔직히 얼마 받는지 다 얘기하세요. 건건이. 정광호서 얼마 받고 또 정선미 변호사라고 여자 변호사 200만 원 받아가. 그런데 박성재가 아무것도 안 받아갔다고요? 그건 말이 안 돼. 또 중요한 것은 예? 그리고 나는 조그만 유튜브잖아요. 너라해서 그걸 이성희를 매도해? 내 개인적으로 장난치는 성격이 좀 그래서 싸우는 것 같아?
그때도 작년에도 이 목사님 구속됐을 때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요. 어? 이성이 해임됐다고? 그 이하영 목사한테가 떠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 무슨 자격을 했냐고 문자 보냈잖아. 그러니까 다 지난 건 이제는 본인이 제대로 다시 하려면 목사님 사과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목사님께 가서 양심 고백하세요. 지금은. 응? 이게 지금 이 사건의 진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정도만 제가 하고 여러분들이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이 가관하고 지금 난리 지기고 있어요. 지금 이 안현 목사가 그러잖아요. 지금 댓글 고소하는 걸 누가 자문해 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김승규 그다음 또 누구예요? 고영일이가 댓글 하는 걸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맞대응 해야지 지금은. 국민의힘당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뭐 저야 사실 저는 뭐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은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과객일 뿐이에요. 진짜로요. 다만 이 교회가 이렇게 철거되고 안타까우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거고 목사님의 성령의 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질에 있는 채찍근이 왜 이러냐고요. 그래서 다 순수하게 다시 베델로 돌아가세요. 베델로 돌아가서 본인의 환난 날 때 은혜 받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래야지만이 이 사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은 걸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악한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김승규를 통해서 점점 심사모를 통해서 점점 이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변질돼 가면서. 그러다 보니 지금 고 변호사도 스탠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거잖아요 지금. 예? 그런 행동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하는 행동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뭐 크레파스 값 무슨 값 모르잖아. 그러다가 뭐예요?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 달라 그러면 주는 거지 뭐. 무슨 값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하면 안 되고요. 많은 분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재판이라는 건 또 승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왜 승률이 중요하냐? 본인 같으면 하겠냐고. 질소송을 뭐하러 미친 돈 내면서 하냐고. 질 것 같으면 안 하지. 그래서 이거는 인간관계로 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덮고 갈 문제도 아니고 결국 이 문제는 드러나야 될 것 같아요. 드러나서 본인이 예자인하고 정리하고 나는 설마 했는데 하나님께서 김승규 장로가 김준호 목사님 할 때 스피커폰으로 난 들었어요. 그 들게 준 것도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얘기까지 정확한 워딩이 다 있어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이성희 변호사 사기친 증거가 있다고. 그거 내놔야 되는 거지. 이게 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오죽했으면 남궁 목사님이 똥볼 찼다 그러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헛발질했다는 거예요. 예장이 바로 헛발질한 거예요. 취향이 헛발질한 거, 로고스가 헛발질한 거라고. 김승규 장로가 헛발질한 거라고. 그러면 한국교회 소망이 누구냐? 바로 정광 목사님과 강화문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이와 같은 사성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예수 보혈 발라서 어차피 이것은 조정 과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고영일 변호사가 너를 통해서 또 여기 성도들한테 소상히 다 제가 질문한 거 다 아니까 이제
모르고 방송하지 말고 다 알고 이제 다 듣고 여기 하나하나 답변하세요. 나는 개인적으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 소송이 아니거든. 예? 본인이 가서 다 해명하세요. 그리고 성도들 상대로 장난치지 마세요. 이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교회 자꾸 밥 먹고 살지 말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이 사태를 보면서 고 변호사가 지금 5번째 안희환 토크를 했는데 안희환의 토크가 되겠어요? 안희환 가격이 되겠어요? 지금 내가 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짜증나게. 오히려 그 안희환 TV 가서 토크하세요. 그냥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많이 기도하셔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모르신 분은 이 내용을 다시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예, 마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여기가 정비가 돼야 돼.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아니하고 연락을 하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요. 이거는.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